이번 딜의 스트럭처는 두 단계의 거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비올 인수이며 두 번째는 LG 화학 에스테틱 사업부 인수입니다. 두 거래 모두 일반적인 IM 정보 나열이 아닌 구조 설계 측면에서 특징적인 요소들이 돋보입니다. 1. 비올 인수 구조. VIG 파트너스는 2025년 6월 특수목적법인 SPC인 비엔나 투자 목적 회사를 설립하여 비올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한 후 자녀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공개 매수를 동일한 가격으로 실시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구조를 적용한 것으로 대주주로부터 지분 34.76%를 주당 12,500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 최소 20.76%, 최대 64.9%부에도 동일한 프리미엄을 제시하여 모두 같은 가격에 매입한 것입니다. 공개 매수 가격은 인수 전일 종가 대비 약 11.6%의 프리미엄이었으며 대주주 매각 가격과 동일하게 책정함으로써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VIG 파트너스는 공개 매수를 통해 목표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추가 장내 매수를 거쳐 약 94.24%의 지분을 손에 넣었습니다. 현재 비올은 자진 상장 폐지가 추진 중이며 남은 소액주주 지분은 현금으로 소각하는 절차를 밟아 완전 비상장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 최대 주주 DMS의 지분, 롤오버, 일부 지분 현물 출자입니다. DMS 보유 지분 중 약 7%는 현금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약 28%는 SPC에 현물 출자하여 신설법인의 2대 주주로 남았습니다. 이는 BIG와 매각자 오너 간 업사이드 공유를 설계한 것으로 향후 기업 가치 상승 시 기존 오너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업사이드 공유 구조 덕분에 성장 잠재력이 큰 회사를 굳게 쥐고 있던 오너 측의 매각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VIG는 경영권 확보와 동시에 기존 경영진의 전문성을 지속 활용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요컨대 비올 인수는 SPC 활용,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오너 지분 롤오버를 통한 업사이드 공유라는 세 가지 구조적 특징을 갖습니다. 2. LG화학 에스테틱 사업부 인수 구조. 2025년 8월 바이위즈 파트너스는 LG화학이 보유한 에스테틱, 미용성형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이사회 승인 및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데일은 대기업 사업부의 카브아웃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LG화학 생명과학본부 산화필러 및 스킨부스터 제품 라인 일체를 물적 분할 또는 자산 양수도 방식으로 떼어내어 VIG가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VIG 5호 블라인드 펀드가 주체가 되어 매수하며 필요시 해외 LP 자금을 포함한 프로젝트 펀드를 병행 조성하는 투자 S 인디케이트 구조도 검토되었습니다. 거래 금액은 약 2천억 원으로 최종 합의되었는데 이는 애초 기대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매우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1년에 걸친 매각 시도에서 경쟁 입찰이 부진했던 덕분에 VIG가 협상 주도권을 쥐고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구조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설계가 눈에 띕니다. LG화학 측은 핵심 설비인 히알루론산 HA 원료 생산 시설을 이번 매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해당 설비가 LG화학 공장에서 다른 제품도 생산하는 인프라라 분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 원매자가 이 부분을 우려하여 입찰을 망설였고 실제 일부 후보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이유로 1,000억 원대의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VIG는 이러한 리스크를 구조 설계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인수 후 일정 기간 LG화학이 해당 필러 제품을 기존 설비로 OEM 생산하여 VIG에 공급해주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VIG는 빠른 시일 내에 별도의 HA 생산 회사를 추가 인수, 볼턴하여 자체 생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을 공개했는데 이 또한 딜 구조의 일부로 설계된 것입니다. 즉 볼턴 전략을 통해 부족한 퍼즐 조각 원료 생산을 신속히 채워 넣겠다는 것입니다. LG화학도 원가 수준으로 원료와 완제품을 공급하고 향후 비지 측 설비 구축 시 기술 이전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여 매각 이후에도 원만한 사업 이양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장치를 통해 생산 공백과 원가 상승의 다운사이드 위험을 해지하고 VIG는 추가 M&A로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LG 에스테틱 사업부 인수 구조는 대기업 사업부, 카브아웃, 저가매수, 그리고 사전 합의된 OEM 공급 플러스 볼트온 인수 계획으로 다운사이드 해지까지 고려된 설계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두 거래를 통해 VIG 파트너스는 단순한 기업 인수에 그치지 않고 필러즈 스킨 부스터 등 시술제부터 고주파 기반 의료기기에 이르는 토탈 에스테틱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PEP로서는 최초로 시술용 제품과 의료기기를 아우르는 플랫폼을 만든 사례로서 개별 자산들의 결합을 통한 볼트온 가치 극대화 전략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향후 추가적인 기술 확보나 해외 시장 확장 등도 구조 설계 단계에서 염두에 두고 있어 인수 후 통합 과정을 거쳐 통합 플랫폼의 기업 가치 제고 및 다양한 엑시트 옵션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딜의 가버닝 로직은 한마디로 낮은 경쟁 속 업사이드 극대화를 노리되 필요한 설계로 다운사이드 헤지를 병행한다로 요약됩니다. 두 거래 모두 매각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적이었기에 VIG 파트너스는 가격 협상 우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LG화학사업부는 1년여 동안 원매자 부재로 가격이 반토막 난 상태였고 비올 역시 여러 FI에 관심이 있었지만 오너가 쉽게 매각을 결심하지 않아 사실상 경쟁 입찰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로우 컴페티션 환경에서 VIG는 합리적 낮은 매입가에 집중함으로써 이미 진입 단계에서 다운사이드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운사이드 해지 관점에서는 별도의 스왑이나 메자닌과 같은 복잡한 구조를 쓰기보다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사전 대응 설계를 통해 해결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 설비 부재 리스크는 앞서 언급한 OEM 공급 계약과 볼턴 M&A 계획으로 대비했고, 인력 이탈 리스크는 핵심 인력의 지분 참여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 놓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VIG는 인수자금 조달 시 글로벌 투자자들과 공동 투자하여 전문성을 더하고 매각자의 협력을 이끌어내 리스크를 완화했습니다. 업사이드 측면에서는 미래 성장성 공유라는 논리가 거래 구조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비올딜에서 오너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지분 롤오버를 허용한 것은 향후 업사이드를 함께 보자는 제안으로 오너를 설득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는 GPBIG의 관점에서도 향후 기업 가치 상승분을 함께 도모함으로써 매도자와 이해를 일치시키는 한편, 초과 성장에 따른 과실은 결국 대부분 GPBIG의 본펀드와 LP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설계한 것입니다. 또한 두 자산의 시너지를 통해 1+1을 3 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개별 거래보다 결합 거래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의료기기 비올과 필러 사업부를 결합하면 동일 고객 기반에서 크로스셀링과 포트폴리오 확장이 가능하여 기업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뛸 수 있다는 논리가 GP의 투자 결정 배경에 깔려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가버닝 로짓은 싼 가격에 사서 구조적으로 키운다는 PE의 정석에 충실합니다. 자, 경쟁자가 없을 때 얻은 가격 이점을 극대화하고 매각자와의 협력 구조를 통해 딜 성사를 이끌어내며 사전에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차단하고 업사이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일련의 설계를 통해 이번 투자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VIG 파트너스는 국내에서는 성우적인 토탈 에스테틱 플랫폼을 구축함과 동시에 향후 IPO나 전략적 매각, 2차 PF 매각 등 다양한 엑시트 옵션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If I were building my own deal room, 만약 제가 제 개인적인 마이크로지 P로서 딜을 구성한다면 이번 구조에서 무엇을 배워 사이드 X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사이드카 빌더 관점에서 이 딜 구조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동투자와 SPC 활용입니다. VIG 파트너스도 이번 비올 딜 자금 조달 시 에어F 캐피탈, 대신 PE 등 여러 투자자들을 FI로 참여시켜 신디케이트를 구성했고, 부족 자금은 별도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충당하는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GPA나 개인 투자자가 딜클럽을 꾸릴 때도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입니다. 한 명의 투자자가 전액을 조달하지 않더라도 SPC나 LLP 구조를 설계하여 여러 투자자의 지분 참여를 이끌어내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앵커 투자자를 확보하고 추가로 개인 또는 패밀리 오피스 자금을 모아 듀얼 신디케이트를 형성함으로써 작은 플레이어도 큰 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문을 직접 설계한다는 것은 기존 큰 펀드의 문턱에 기대지 않고 나만의 투자 구조와 컨소시엄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매각자와의 협상 구조입니다. 비올 거래에서 VIG는 오너에게 업사이드 공유를 약속함으로써 딜에 성공했듯이, 마이크로 GP가 중소기업 투자 딜을 할 때도 창업주나 오너에게 향후 성장 업사이드를 함께 누릴 구조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분 일부 롤오버, 성과연계 추가, 대금 이어웃 또는 공동 경영 참여 등의 방식을 통해 오너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협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력에서 여류인 독립 GP라도 구조적 설계로 매도인의 신뢰를 얻어 딜 클로징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운사이드 헤즈 요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은 딜일수록 리스크 하나가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이번 LG 사업부 사례처럼 거래 전부터 핵심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산 설비나 핵심 인력이 빠져나갈 위험, 주요 고객 이탈 등 다운사이드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이를 선제적으로 막아줄 장치, 주요 인력 고용 계약, 장기 공급 계약 등 구조 속에 심어두어야 합니다. 셋째, 플랫폼식 가치 창출 전략입니다. VIG는 두 건의 볼트온 인수를 통해 토탈 솔루션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신생 GP나 개인 투자자도 한 건의 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후속 볼트온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딜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업종에서 A 기업을 인수한 뒤 부족한 부분 B를 추가 인수하여 합치는 플랫폼 전략을 작은 규모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사진을 그려놓으면 공동 투자자들을 설득하기도 수월합니다. 현재는 작은 회사 두 개지만 합치면은 시장 1위가 된다. 자, 제품 라인업을 결합하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상승한다는 식의 밸류에드 스토리를 제시하면 신디케이트 내 투자자들도 더 큰 업사이드에 동참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요컨대 그 구조에 전략적 로직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If you can design the structure, money will follow. 그러니까 작은 P라도 큰 그림을 그리고 사이드 넥스를 구성하면 기존 플레이어들이 놓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해한 구조를 실행에 옮기는 용기입니다. 이번 사례를 분석한다고 해서 당장 대형 PE처럼 수천억 원 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핵심, 거버닝 로직과 설계 원리를 이해했다면 내 손으로 작은 구조부터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딜룸을 직접 열고 투자 기회를 발굴하여 오늘 익힌 구조들을 창의적으로 접목한다면 스스로 신디케이트를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문턱을 두드리는 대신 직접 문을 만드는 자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PE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스스로 사이드 카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Structure Syndicate, Restricted, IC Fit, End.